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들 이름은 민수입니다. 49살입니다. 대기업에 다닙니다. 부장입니다. 성실한 아들입니다.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윤소희입니다. 45살입니다. 전업주부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밝고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50평 대지의 2층 집입니다. 남편과 제가 30년 전에 샀습니다. 그때는 2억이었습니다. 지금은 9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 재개발 예정 지역이래요. 예금도 있습니다. 3억 정도요. 평생 모은 돈입니다. 남편 보험금도 있었고요. 총 12억 정도 됩니다. 큰 돈입니다. 하지만 저는 쓸 일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산책도 다녔습니다.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평화로운 노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들 이름은 민수입니다. 49살입니다. 대기업에 다닙니다. 부장입니다. 성실한 아들입니다.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윤소희입니다. 45살입니다. 전업주부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밝고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50평 대지의 2층 집입니다. 남편과 제가 30년 전에 샀습니다. 그때는 2억이었습니다. 지금은 9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 재개발 예정 지역이래요. 예금도 있습니다. 3억 정도요. 평생 모은 돈입니다. 남편 보험금도 있었고요. 총 12억 정도 됩니다. 큰 돈입니다. 하지만 저는 쓸 일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산책도 다녔습니다.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평화로운 노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의사가 끊으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폐암에 걸렸습니다. 2년 투병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간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났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저는 집이 있습니다. 강남구 단독주택입니다. 남편이 40년 전에 샀습니다. 그때는 1억이었습니다. 지금은 9억 정도 됩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예금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3억 정도 됩니다. 큰 돈입니다. 하지만 쓸 데가 없었습니다. 혼자 사니까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재훈입니다. 49살입니다. 회사원입니다.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소희입니다. 45살입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일부 뜻밖의 간병인 너무 친절했다. 1년 전 일입니다. 집에서 넘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요.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무릎 인대가 파열됐어요. 심각한가요? 수술이 필요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입원은 2주, 재활은 3개월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3개월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2주 입원했습니다. 태어나는 날 아들 재훈이가 왔습니다. 엄마, 집에서 혼자 생활 가능하세요? 힘들 것 같아. 그럼 간병인을 쓰시는 게 어때요? 간병인? 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세요. 그렇긴 하지만 소희가 아는 사람 있대요. 며느리가요? 네. 정말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래요. 그래? 그럼 부탁해 볼까? 알겠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사흘 후 간병인이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굽니까? 어머니, 저 박나래라고 해요. 간병인 분이시죠? 네, 맞아요.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초반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미소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나래 씨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첫날부터요. 짐을 정리했습니다. 방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도 해줬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나래 씨. 천만에요, 어머니. 정말 잘 오셨네요. 열심히 할게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래 씨는 완벽했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줬습니다. 영양가 있는 죽이었습니다. 다리도 주물러 줬습니다. 재활 운동도 도와줬습니다. 집안 청소도 완벽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부터요. 나래 씨가 제 핸드폰을 봤습니다. 유심히요. 어머니, 핸드폰 잠금 어떻게 푸세요? 패턴이요. 아, 패턴이구나. 그냥 물어본 거였는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집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래 씨가 슬쩍 봤습니다. 통장 잔액을요? 어머니, 통장 많으시네요. 응. 좀 있어. 관리 잘하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불편했습니다. 왜 통장을 보는 걸까? 그리고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나래 씨가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서랍도 정리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1시간 넘게요. 뭘 그렇게 오래 하는지.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서류 처리 조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이 있는 서류 처리요. 나래 씨가 본 것 같았습니다.
왜? 불안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2부 이상한 대화 숨겨진 관계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 소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나래 씨 잘하고 있죠? 응, 정말 잘해줘. 다행이다. 소희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래 씨와 인사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저는 길을 의심했습니다. 언니? 둘이 아는 사이야? 저는 침실에 있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대화가 들렸습니다. 언니 잘하고 있지? 응, 걱정 마. 어머니 통장 확인했어? 응, 예금 3억 있더라. 집은? 9억 정도 되는 것 같아. 와, 대박. 그치? 총 12억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곧 어머니가 돈 관리 못한다고 판단서만 받아오면 돼. 판단서? 응. 치매 진단서 같은 거. 그럼 우리가? 응. 후견인 신청하는 거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후견인?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멀쩡하신데 가능해? 그러니까 치매인 것처럼 만드는 거지. 어떻게? 매일 기억력 테스트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기록해 두는 거야. 나래. 너 천재야. 에이, 우리 둘 다 잘하는 거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간병인이 짜고 있었어.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해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그래야 반격할 수 있어.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부 치매 테스트를 가장한 함정 며칠 후부터 나래 씨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금요일이죠. 맞아요. 잘 기억하시네요. 나래 씨가 메모했습니다. 뭘 적는 거예요? 아, 그냥 기록이에요.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점심에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요. 맞아요. 기억력 좋으시네요. 또 메모했습니다. 나래 씨 왜 자꾸 메모해요? 어머니 건강 상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필요해요. 나래 씨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칠 더 지났습니다. 질문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7시요. 오늘 약 드셨어요? 아직이요. 왜 안 드셨어요? 깜빡했어요. 나래 씨가 크게 메모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소희가 또 왔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대화했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몰래 들었습니다. 소희야, 어머니가 요즘 조금씩 깜빡하시더라. 그치? 나도 그래 보여. 매일 테스트하고 있어. 기록 다 해도. 응. 다음 주쯤 병원 가자. 무슨 병원? 정신과. 치매 검사 받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 검사를 시키려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이제 확실했습니다. 둘이 짜고 있다는 걸. 제 재산을 노린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자. 그리고 반격하자. 사부 반전의 결정적 증거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날의 시가 밖에 나간 사이였습니다. 30분 정도 장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날의 시 방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침대 옆 책상을 봤습니다. 가방이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들여다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 통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았습니다. 계좌번호가 선명했습니다. 잔액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제 인감 도장 케이스였습니다. 어떻게 가져간 거지? 며칠 전 잠깐 없어졌었습니다.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날의 시가 가져간 거였습니다. 더 뒤져봤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 설명서였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재산관리 권한 후견인 지정 방법 판정 절차 모두 체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재산 목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강남구 단독주택 추정 9억. 예금 3억. 총 12억. 맨 아래에는 최종 승인 소위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둘이 완전히 짜고 있었어. 내 재산을 전부 가져가려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증거를 찍어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통장 사진, 인감 도장, 후견인 설명서, 재산 목록 메모, 모든 것을요.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의 시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모든 걸 원래대로 해놨습니다.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날의 시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장 보고 왔어요. 고마워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빨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에요. 날의 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진실을요. 오부 반격 준비 법적 대응 시작 다음 날 저는 날의 시에게 말했습니다. 날의 시 오늘 제가 병원 가야 해요. 혼자 가실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요? 네. 택시 타고 갈게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복지 담당 직원을 만나러요. 정혜원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57세 여자였습니다.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혜원 씨, 나 좀 도와줘.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간병인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둘이 짜고 있다는 것, 재산을 노린다는 것, 후견인 신청하려는 것, 전부요. 혜원 씨가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언니, 이건 명백한 사기 준비예요. 정말? 네. 요즘 이런 범죄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해?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통장 사진, 인감 도장, 후견인 설명서, 재산 목록 메모. 전부요. 혜원 씨가 놀랐습니다. 언니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 네. 그런데 더 필요해요. 뭐가? 대화 녹음이요. 녹음? 네. 둘이 대화하는 걸 녹음해야 해요. 알겠어.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야 해요. 변호사? 네. 법적 대응 준비해야 해요. 혜원 씨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40대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김민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성년후견 사기예요. 성년후견 사기? 네. 요즘 노인 대상으로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간병인이나 가족이 짜고 노인을 치매 환자처럼 만들어서 후견인 지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재산을 전부 가져가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증거만 있으면요. 증거는 있어요. 보여주세요. 저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그런데 하나 더 필요해요. 뭔가요? 대화 녹음이요. 그것도 혜원 씨가 말했어요. 그럼 녹음하세요. 그리고 CCTV도 설치하세요. CCTV요? 네. 집안에 몰래 카메라 설치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본인 집이니까 가능해요. 알겠어요. 그럼 준비하시고 연락 주세요. 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반격할 거야. 내 재산을 지킬 거야. 육부 폭로의 날 함정회의 며칠 후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날에 씨가 장 보러 간 사이였습니다. 거실에 하나, 제 침실에 하나,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잘 안 보였습니다. 핸드폰으로도 녹음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며느리 소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희 집에서 가족 회의 좀 하려고요. 무슨 회의? 어머니 건강 상태 논의요. 내 건강은 괜찮은데. 그래도 필요해요. 꼭 와주세요. 알았어.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다음 날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날에 씨도 있었습니다. 아들 재훈이는 없었습니다.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셋이서요. 소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날에 언니가 그러던데 깜빡하시는 게 많대요. 그건. 날에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뭔데? 건강관리 위임 서류예요. 건강관리? 네. 저희가 어머니 건강 챙겨 드릴게요. 필요 없어. 어머니 혼자는 힘드시잖아요. 괜찮다니까. 소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받습니다. 성년 후견인 지정 동의서였습니다. 건강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서명할게. 정말요? 응. 그런데 그 전에 이거 좀 들어봐. 뭔데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곧 어머니가 돈 관리 못한다고 판단서만 받아오면 돼. 치매인 것처럼 만드는 거지. 총 12억 이하 두 사람 대화 소리가 나왔습니다. 소희와 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계속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통장 사진, 인감 도장, 후견인 설명서, 재산 목록, 전부요. 이게 어떻게? 날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이 짜고 내 재산 가져가려고 했지? 아니에요.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그건 변명하지 마.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김민수와 복지 담당 혜원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함께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나래 씨, 윤소희 씨, 지금부터 어르신 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진술 좀 하셔야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나래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7부 처벌과 새로운 관계 그리고 회복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CCTV 영상, 메모, 전부요.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밝혀진 내용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나래 씨와 소희 씨는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중학교 동창? 네. 20년 넘게 친구였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요? 4개월 전부터 계획했대요. 4개월이나. 네. 어르신이 무릎 다치신 걸 알고 간병인으로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요? 어르신 재산을 전부 노렸어요. 집이랑 예금이요. 네. 총 12억이요.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후견인 신청하려고 했어요. 그럼 어르신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벌은요? 나래 씨는 사기 미수와 주거침 위부로 기소됐어요. 징역형 나올 것 같아요. 소희 씨는요? 공모 혐의와 사기 미수로 벌금형이요. 그리고 보호관찰도 받을 거예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잘 싸우셨어요. 며칠 후 아들 재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재훈아, 제가 몰랐어요.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소희가. 그럴 줄 몰랐어요. 재훈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이혼하려고 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내 결정을 존중해. 고마워요, 엄마. 재훈아,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넌 좋은 아들이야. 엄마. 재훈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안아줬습니다. 한참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나래 씨는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소희는 벌금 500만 원과 보호관찰 2년을 받았습니다. 재훈이는 이혼했습니다. 힘들어했지만 이겨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보고 구했습니다. 믿을 만한 업체를 통해서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꽃꽂이를 배웠습니다. 서예도 배웠습니다. 복지관에서요. 재미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들이었습니다. 함께 차도 마시고 산책도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소희한테 화 안 나세요? 화? 물론 났지. 그런데, 응? 이제는 괜찮아. 정말요? 응. 덕분에 깨달았거든. 뭘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아무리 가족이라 도서류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걸.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이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강해지겠다고. 재훈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저도 웃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무릎도 많이 나았습니다. 재활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지팡이도 필요 없습니다. 간병인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재훈이는 가끔 찾아옵니다. 주말마다요.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함께 산책도 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재산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키는 것. 누구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조심하라는 것. 특히 노인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이런 범죄가 많으니까요. 성년 후견 사기, 재산 사기, 전부요.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친절한 간병인이 며느리와 짜고 12억 재산을 노린 성년 후견 사기를 72세 할머니가 증거 수집으로 막아낸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